2024년 3월 15일 오전 5시 논산 수련원 정문 앞에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버스에서 내린 수련생들 중 한윤서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윤서는 다른 수련생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검은색 긴 패딩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제 이름은 한윤서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접수원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살배기 여자아이는 보호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윤서는 침착하게 서류를 건네주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혼자 가도 된다고 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장을 찍어 주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막사로 향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아침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기를 기다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윤서는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다. 사범 앞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다른 여자 수련생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체력 검사 시간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윤서는 팔구관절 검사에서 남자 수련생들보다 잘했다. 30초 만에 4점을 받았다. 남자 수련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 이게 뭐야. 헬스장에 간 거야. 건강한 여자답게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다.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대학 때는 등산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사격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K2 소총을 처음 잡은 수련생들이 제대로 된 사격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 윤서는 8점을 받았다. 조준경으로 표적을 확인한 정상훈 중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윤서 씨가 전에 총을 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쏘시죠? 잠시 망설이다가 윤선이 대답했습니다. 집중하면 효과가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격할 때 호흡을 조절하고 간통자, 표적, 간통자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요. 친구들이 어머니의 직업을 물으면 윤서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군인이셨죠? 어느 부대에 계셨는지는 몰라요. 물론 알았어요. 어머니 한지연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하신 헌병대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특별하게 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2주간의 결과였어요. 윤서는 점차 수업에 익숙해졌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여교사들은 윤서에게 짜증을 냈다. 남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훈련받는데 뒤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남학생들은 윤서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자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았다. 이상하지 않아. 여자가 그럴 수 있어. 그녀의 가족이 군에 있다고 했잖아. 전에 몰랐던 거야. 토론이 시작되었다. 윤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일을 할수록 그녀는 놀라움을 느꼈다. 입대 3주 차인 목요일 밤, 야간 게릴라 훈련이 시작되었다. 지도와 아침 식사만 가지고 진흙처럼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훈련이었다. 모든 연습생들은 4명씩 조로 나뉘었다. 김민수, 박정호, 이상철은 윤서가 이끄는 3명 조였다. 남자 연습생들은 모두 평균적인 신체 능력을 가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윤서는 지도를 잘 읽어서 조원들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아, 한윤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이해했지? 김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자주 산책하며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윤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2시간 후 문제가 생겼다. 언덕을 오르던 박정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 정우아, 괜찮아. 이상철 단장이 급히 그에게 다가왔다. 박정우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피곤해 보였다. 오랫동안 몸이 약했지만 힘든 행군으로 지쳐 보였다. 내 물종. 박정우는 거의 댓글을 달지 않았다. 윤선 팔로우. 박정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 한 병을 건넸다 즉시. 그의 체온과 맥박이 평소보다 너무 높았다. 이상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윤선은 선언했지만 김민수는 실망했다.
우리는 훈련 중이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돼. 하지만 사람이 최우선이어야 해. 윤서와 김민수는 의견이 달랐다. 약속에 따르면 훈련 중에는 이탈하거나 경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박정호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무전 보도. 이상철은 제지당했지만 텔레비전 상황은 나빴다. 깊은 산속이라 무전이 통하지 않았다. 본부와 연결도 안 되고 소음만 가득했다. 윤서는 생각했다. 전우들의 안전이 법을 어겨 처벌받을 가능성보다 더 중요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전우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다. 여기서 가장 짧은 길로 가자. 결정은 윤서의 몫이었다. 지도에 접속해 보니 목적지로 돌아가는 숲길이 있었지만 차량은 이동할 수 있었다. 도착하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김민수와 이상철이 도착했지만 박정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윤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박정호는 윤서의 지원을 받았고 다른 두 사람은 짐을 나눠 가졌다. 30분을 걸어 인도에 도착했다. 순찰 중이던 헌병차가 그들을 맞이했다. 운이 좋았다. 나머지 3명은 훈련소로 돌아갔고 박정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 날 아침 조혜상 중위가 윤서에게 연락했다. 한윤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그에게 알렸다. 윤서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는 박정호가 기진맥진해서 훈련 과정을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상훈 중위는 점점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가 마음대로 훈련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인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안전은 핑계일 뿐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겠는가. 정상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정호는 하룻밤을 자고 나서야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윤서의 행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한윤서는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 말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훈련생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징계위, 안녕. 정말 심각해. 체포됐어. 한 여자가 나와서 상황을 개선했어. 윤서의 귀에 그 말이 들렸다. 하지만 윤서는 후회가 밀려왔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할 거라고 확신했다. 동료들을 무시한 채 훈련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윤서는 다가오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기다리며 독방에 갇혔다. 작은 방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실망하실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단언하실까? 하지만 윤서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가 입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든 훈련생들이 강당 한가운데에 모여 있었다. 정규 훈련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간부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윤서는 맨 윗줄에 앉았다. 징계 대상자들은 보통 맨 앞줄에 앉는다. 뒤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정상훈 대위가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평소보다 더 차갑게 잡았다. 오늘은 특별훈련을 실시합니다. 최근 몇몇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모두가 윤서를 바라보았다. 한윤서, 일어서세요. 윤서를 따르세요. 조심하세요. 일어서세요. 내 위치에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윤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간 게릴라 훈련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윤선이 입을 열었다. 한 직원이 기진맥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정상훈 대위.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선이 대답했다. 이건 문제입니다. 군대. 이건 연극이 아니야. 정상훈 중위가 강당 전체에 소리쳤다. 학생들이 움직였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겠다. 자신의 생각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대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위험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았다. 잘 들어라. 특히 여생도들은 군은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다. 책임과 기준은 똑같다.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여자들은 감정적이다. 문제만 키울 뿐이다. 남자였다면 무시했을 것이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러 피를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장훈은 계속해서 지적했다.
나는 윤서다. 한윤서, 애 왔니? 군대에. 나라를 지키러. 나라를 지키려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기율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다. 하지만 동료의 목숨이 두려워하며 정상훈이 소리쳤다. 연회장은 고요해졌다. 변명하지 마라. 규칙을 어겼잖아. 윤선양. 입 닥쳐. 자네는 자네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변명할 생각도 없어. 이렇게 훈련하면 실전에서 어떻게 될까? 적이 나타나면 자네는 생각대로 행동할 건가? 정상훈은 윤서를 맴돌며 말을 이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다. 대답해. 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 묻은 손으로 전투복을 매만졌다. 그리고 선언했다. 전우를 버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 학생들이 윤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른 시각으로 정상훈 중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표정은 그랬다. 생각에 잠긴 듯 더욱 자신감이 드러났다.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무슨 일이지? 정상훈 중위는 윤서에게 계속 다가갔다. 윤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규칙을 어긴 것은 인정해야겠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가볍게 박수를 쳤다. 곧이어 몇몇 학생들이 따라 박수를 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윤서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박수. 정상훈 중위가 소리쳤다. 징계위원회는 내일 한윤서를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그녀도 이렇게 나올까? 안녕, 윤선아. 충성. 게다가 앉으세요. 잠시 침묵 후 정상훈은 다른 훈련 내용으로 넘어갔다. 훈련이 끝나고 같은 팀의 여자 훈련생 몇 명이 윤서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윤서야. 너무하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남자 훈련생들의 반응은 달랐다. 널 보고 싶지 않아. 왜 여자가 이러는 거지? 여자들은 원래 그래. 끝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윤서는 미동도 없이 병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독방에 혼자 갇혀 많은 생각을 했다. 내 선택은 옳은 것이었나? 그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가? 하지만 박정호이 무너진 상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규칙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오후 6시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훈련소는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징계위원회는 오늘 밤 8시에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윤서는 독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당직 사관이 김태섭 대령이 서류 정리를 하는 동안 훈련소로 급히 들어왔다. 헌병이 연락을 해왔다. 대령. 헌병. 무슨 일인가? 정기 순찰을 하러 온다고 한다. 3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한다. 김태섭 대령이 성명을 발표했다. 헌병은 보통 사전에 통보를 받았지만 이번 순찰은 기습이었다. 누가 올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지연 장군이 정식으로 온다고 한다. 김태섭 대령의 굳은 표정이 바뀌었다. 한지연 장군은 군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으로 30년 동안 진급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현 장군이 나타난 걸까? 한지연 대령과 김태섭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동창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외의를 갖추곤 한다. 오후 6시 30분, 훈련소 정문에 검은색 헌병차 2대가 나타났다. 별 2개가 그려진 제복을 입은 한지연이 앞차에서 내렸다.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자태와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헌병대장 한지연. 경비병들은 차렷 자세로 차를 흔들었다. 장교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지연이 훈련소에 들어갔다. 김태섭 대령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정기 점검이다. 최근 훈련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 한지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보다 격식을 갖춘 어조였다.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징계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훈련생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섭 대령은 잠시 당황했다. 한윤서 사건 때문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이 딱 좋은 때다. 맞아. 한여 훈련생이 훈련 중 규칙을 어겼다. 징계위원회에서 오늘 밤 회의에 그녀를 소집했다. 정말인가? 무슨 일이지? 한지현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김태섭 대령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만약 그녀가 야간 훈련 중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이탈했을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이상하네. 그 여훈련생을 직접 만나고 싶다. 지금. 그렇지. 먼저 징계위원회와 논의해보자.
김태섭 대령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다. 윤서를 격리실로 안내했다. 소대장 서주연과 정상훈 중위가 그녀를 따라갔다. 격리실로 다가가자 한지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 같은 느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 사람은 한윤서, 훈련생이다. 장교가 다가왔다. 작은 방 안에서 윤서는 똑바로 앉아 있었다. 군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한지현은 금방 알아봤다. 한지현의 입에서 윤서라는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아직도 꿈인 것 같아. 여기에 와 있어요. 한지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군복을 입은 딸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따분하기도 했다. 대령님, 이 훈련병은 징계를 받는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하며 한지현은 김태섭 대령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네, 규정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지현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게다가 윤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다. 정상훈 중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각하, 이 훈련병은 야간 훈련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한지현의 차가운 눈빛이 흐려졌다. 정상훈 중위를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그것도 이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감정적인 판단으로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규율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규칙은 있습니다. 한지연은 윤서를 돌아보았다. 딸아이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시련들이 얼굴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한결같았다. 한윤서, 학생. 네, 윤서는 차렷 자세로 대답했다. 예, 규칙을 어겼습니까? 제 전우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각하. 그러나 규정상. 정상훈 중위가 말하려 하자 한지연이 그를 막았다. 문제의 아이는 그녀, 제 딸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두 굳건히 서십시오. 정상훈 중위의 입이 벌어지고 김태섭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주연 분대장도 믿지 못하는 듯했다. 침묵이 감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지현의 말에 감방이 얼어붙었다. 정상훈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김태섭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서주연 분대장은 입을 쩍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김태섭 대령은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딸이 맞습니까? 3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정상훈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보호자 연락처를 개인정보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윤서도 끼어들었다. 윤서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한지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특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엄마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까요. 윤서가 말하자 한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상훈 중위는 사과하며 몸을 떨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내 딸인 줄 알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정상훈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딸에 따라 징계 기준이 왜 다른 겁니까? 한지현의 말에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독방 전체가 헌병대 대장의 위압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윤서가 갑자기 소리 질러. 그만해. 모두가 좌절했다. 윤서는 말을 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선언했다.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나타나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싫어. 한지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유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저도 남들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요. 혼나고 꾸중 듣고 남들처럼 실수하고 싶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얘 항상 완벽해야 하는 걸까? 얘 실수하면 안 되는 걸까? 한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의 심정은 이해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한지연 대령님 딸처럼 행동해
라는 말만 들렸다. 뻔뻔하게 살아라. 윤서는 속마음을 토로하며 울었다. 무엇보다 엄마는 늘 군인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나에게 격식을 차린 말투로 말을 건네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급장을 벗지 않는다. 한지현의 얼굴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딸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애썼던 모든 노력이 자신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방 밖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헌병대위가 온다는 소문이 퍼진 듯했다. 장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만 바라보았다. 김태섭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청소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자. 알았지? 아니. 그렇게 말하며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아. 윤서는 똑바로 서서 한지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딸이 되기 전에는 그냥 한윤서였어. 옳은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거야. 딸의 단호한 태도에 한지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서 사과는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를 군인 취급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한지현의 작은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딸에게 군인의 기준을 강요하는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다. 소대장 서주연과 정상훈 중위는 여전히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헌병대장의 딸이 자기 부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소대장님, 그럼 징계위원회는요? 정상훈 대위는? 질문할 때 조심하세요. 한지연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윤서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 가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딸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국방부 회의실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 헌병대장 딸의 징계 위기 소식이 상부에 보고되었다. 군 장교들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참모총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윤서의 징계 관련 문서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지현의 보고서가 제시되었다. 그의 손가락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리만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윤서가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 훈련 과정을 이탈한 이유와 지금까지의 훈련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경감에 따르면 신분을 숨기고 입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그러나 한지연은 딸의 위원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태섭 대령은 진술을 요구했다. 그는 준비된 문서를 꺼내 윤서의 실제 훈련 결과를 공개했다. 그녀는 1급 체력 검정에 합격했고 야간 훈련도 최고 수준이었다. 이 문서들은 어떤 특이점도 없음을 증명했다. 회의실은 끔찍했다. 동지를 구출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참모총장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윤서가 옳은 일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을 어겼지만 그는 동료를 구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감찰팀이 배치되었습니다. 심층 조사가 시작되어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윤서는 학생, 교사, 간부들과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윤서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윤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정상훈 중위는 여성 훈련생들에게 매우 신중했습니다. 반면 다른 훈련생들의 증언은 윤서가 다른 종류의 훈련을 제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박정우 구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윤서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김태섭 대령은 한지연에게 묵묵히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상관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의료팀도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호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료팀은 윤서가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 결과와 보고서는 감찰부에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2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윤서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째, 일부 교관들이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는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고 선례를 검토하며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지연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회의에 참석했지만 불공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회장이 승인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윤서의 징계를 무효화하고 모범 사례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조사 결과 발표 당일 오후 독방을 나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처음 만났던 동지들의 얼굴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윤서는 자신이 헌병대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떤 생도들에게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어떤 생도는 질투했고 어떤 생도는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윤서는 관심을 줄이려고 애썼다. 평범한 생도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의 원래 목표였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상훈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윤서를 세심하게 대했고 다른 여생도들에게 이전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그는 성차별 경고를 받았다. 서주연 병장은 윤서에게 더 친절해졌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서는 여전히 훌륭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체력 검사에서 남녀 모두 1등을 차지했고 사격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윤서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군 생활까지.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다. 훈련 주간이 끝나갈 무렵 섭대령은 윤서를 따로 불러들인다. 그는 대령실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선언한다. 김태서 대령은 대령실에 들어오는 윤서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한다. 테이블에는 서류가 가득하다. 김태서 대령은 윤서에게 앉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새로 창설된 여군 특수부대의 창립 멤버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윤서는 놀란다. 군 최초의 특수부대가 여군 특수부대라고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여성만 선발한다고 들었다. 김태섭 대령이 발표한다. 윤서의 훈련 성적과 이기 상황 판단력이 입증되었다. 특히 동료를 구출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결정권은 윤서에게 있다. 그녀는 정규군으로 전속되어 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김태섭 대령은 윤선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날 밤 윤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특전대 여전사가 되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관심을 받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윤선은 결심했다. 도전하기로 했다. 단순히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신병훈련소는 곧 끝나갈 터였다.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 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된 윤선은 모든 학생 앞에서 소감을 밝히라는 지시를 받았다. 졸업식 날, 훈련병 가족들은 강당에 모였다. 하지만 윤선의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한지현의 말에 따르면 공개 행사에 참석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윤선은 실망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했다. 결국 혼자 시작했으니까. 윤선은 차분하게 수료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동료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윤서를 칭찬합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훌륭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졸업식을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군 특수부대 창단팀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남녀 훈련병 모두, 군인들은 윤서가 자랑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서는 6주 전 갔던 정문을 바라보았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버스에 오르기 전, 윤서는 훈련소를 계속해서 둘러보았다. 힘들지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 된 곳이었다. 6개월 후, 윤서는 후배들을 지도하기 위해 여성특전사 창설팀 훈련소에 입소했다. 이제 신입 여군 후보생들에게 기본적인 지도를 할 차례였다. 윤서는 병장이 되었다. 창설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멤버였다. 훌륭한 리더였다. 훈련소 옆에서 한지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딸을 방문한 것이었다. 아직 공식 방문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윤서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산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때로는 규칙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야. 규칙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해. 윤서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모두의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윤서는 강의가 끝나고 한지연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챘다.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동료들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서는 오후 연습 후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지연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한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처음 만난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부끄러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짙게 느껴졌다. 먼저, 한지연. 잘했어. 응, 고마워. 윤서는 여전히 단호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윤서, 미안해, 엄마. 엄마는 내가 너무 엄했다고 생각해. 한지연의 목소리는 매우 솔직했다. 딸과 떨어져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윤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자 어머니로서 한지현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실제로 한지현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윤서의 말을 듣자 한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에게 받아들여져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기지 옆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녀의 모습에 모두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한지연은 윤서에게 최근 근황을 물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은 어떠셨나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만족스러웠나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명령을 내리던 예전과는 달리 진정으로 배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딸에게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지현의 딸의 성숙함에 그는 놀랐다. 지난 6개월 동안 딸은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 리더십과 언변 능력도 향상되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나요? 한지연이 물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여군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싶습니다. 윤서의 대답에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기뻤다. 1년 후, 여군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다. 창설대원 대표로서 윤서는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여군 특수부대 일지가 창설되었다. 창설식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한지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난 후 윤서는 한지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인턴 한윤서, 사단장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딸의 경매를 받은 한지연은 매우 자랑스러웠다. 윤서는 이제 독립군이다. 한윤서로 인정받는 군인의 딸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게다가 한지연은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아닌 리더가 되어. 취임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이제 그들의 일상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힘들었을까? 힘들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아이들을 키우고 새로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았다. 윤서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딸을 바라보며 한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걱정보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윤서가 자립해서 성공하세요. 네, 엄마. 예, 그렇게 엄격한 교육을 받으셨죠. 엄마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윤서의 말에 한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걱정과 후회가 그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꿈을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